부동산 시장을 떠들썩하게 만든 전월세 대란. 답은 빌라 투자에 있다. 천정부지 오르는 전월세, 빌라로 피난길 오르는 수요자들. 잘못 발 디뎠다간 피난길이 초상길 되는 법. 성공 빌라 투자법, 부동산 가이드북에서 만나보시죠. 한국 MPL 투자연구소 대표 임정택입니다. 오늘 부동산 가이드톡은 빌라 투자 잘만 하면 돈 된다고 전해라. 요즘 한참 유행을 하고 있는 100세 시대에 좀 패러디 해봤습니다. 자, 요즘 빌라가 한참 유행인데요. 왜 이 빌라가 요즘 유행을 하는지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라의 명칭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법적으로는 빌라라는 그런 명칭은 없습니다.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들이 이런 빌라로 통하고 있는데요. 먼저 연립주택을 볼 것 같으면 4층 이하의 건물 총 면적이 660제곱미터, 200평 이상인 것을 연립주택이라고 하고요. 다세대주택은 4층 이하 건축 총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 그다음에 다가구주택은 3층 이하의 건축 총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 가구수 19세대 이하인 것을 다가구 주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세 가지를 가지고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가구 주택, 1인 소유의 단독주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인은 한 명이고 201호에는 영희가 살고 202호에는 철수가 살고 이런 세입자들이 여러 명 가지고 있고요. 주인은 한 명인 단독주택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본인이 거주하면서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로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다가구 주택입니다. 주거 밀집 지역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고요. 대신 이것은 건물과 임차인의 관리를 좀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구 주택은 덩치가 조금 큰 편이기 때문에 일반 소형 빌라보다는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고요. 노후도에 따라서 관리 비용이 또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노후도가 또 진행됨에 따라 감가상각이 또 발생이 되고요. 이런 개보수 비용은 평당 한 100만 원 이하로 정도로 잡는 것이 좀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신축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를 뭐 전혀 할 수는 없겠죠. 이런 문제가 있을 수는 없지만 가격이 좀 많이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연립 다세대 주택을 보통 빌라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아파트처럼 소유주가 여러 명인 거죠. 201호는 임정택이가 소유주고 202호는 최지혜가 소유주고 이렇게 주인이 다 따로따로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공동주택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의 하위에 있는 주거 형태이고요.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함으로써 대처 주거 공간으로서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전월세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대체 주거가 필요를 했기 때문에 많은 서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주거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장점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수요층 증가에 따른 황금성 개선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빌라 투자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떤 면에서도 황금성이 더 좋아지고 있느냐? 엘리베이터 설치를 등을 해서 편안한 동선을 확보했습니다. 옛날 다가구 주택의 임대를 살 때는 보통 주차장 시설이 없고 엘리베이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아기를 가진 젊은 주부들이 아기를 데리고 시장을 갔다가 애가 잠이 들어버리면 유모차를 끌고 장바구니를 들고 이거를 뭐 2층, 3층까지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만약에 샀어도 나중에 팔기가 힘든 상황이었죠. 하지만 지금 짓고 있는 신축 빌라들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마트에 갔다가 아기가 자도 유모차를 끌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짐을 들고 바로 집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또 젊은 이런 주부들이 또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고급스러운 외부 마감재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 면에서도 떨어지지 않고 있고요. 도어락과 CCTV를 설치를 해서 안전성 또한 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0.6대의 주차 공간을 확보했기 때문에 예전 구 빌라보다는 훨씬 더 편안한 환경 개선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정부 정책에 대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 높은 전월세 가격 상승 때문에 이거 서민들 주거 환경을 좀 개선을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에 의해서 임대사업자의 양성화를 좀 많이 시켰는데요. 뭐 가장 큰 게 신규 물량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줌으로 해서 많은 그 투자자들이 그 빌라 시장으로 들어오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또 새로운 투자자들이 또 빌라 시장으로 들어오면서 인해서 황금성도 또 좋아지고요. 예전에는 재개발 지역에 구형 빌라를 매입하는 투자 형태였다면 지금은 높은 월세가 가능한 신축 빌라로 투자 형태가 좀 변경이 되고 있고요. 또 기존 주택보다 높은 수익률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 형태가 또 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빌라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선택입니다. 임대 수요가 풍부한 도심 쪽에 빌라를 투자를 하셔야 하고요. 그 임대 수요가 풍부한 도심이라 하면 일자리가 많고 소득 수준이 높고 그다음에 개발 호재가 있는 그런 지역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재건축이나 재개발 수요가 있어서 이주 수요가 있는 그런 지역들, 일자리 조금 전에 얘기했고요. 주변 편의시설이 많은 것. 마트나 공원, 산, 병원 같이 주변에 이런 편의시설들이 다양하게 있는 그런 지역들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교통 편의성은 지하철에서 도보로 10분 안에 있는 그런 빌라들을 선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투자로 빌라를 매입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뭐 마을버스나 버스를 타고 지하철역에 접근하는 이런 것보다는 그냥 걸어서 도보로 지하철역에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좋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빌라 투자에 주의할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베란다 불법 확장을 통해서 그 좀 넓게 공간을 활용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그 이행 강제금이 5년 동안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생 빌라라 그래서 1층이나 옥탑 같은 경우 근생으로 허가가 났는데 이거를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가 생기지 않을 만한 물건을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거는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먼저 알 수는 없는 거고요. 이거를 판매하는 회사라든지 건물을 짓는 시공사의 히스토리를 참 고려를 해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매입한 물건이 하자가 발생을 했을 때는 시공비의 3%를 하자 보수 비용으로 예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현금 예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서울보증보험과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증서로 대처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셔서 빌라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빌라의 장점과 빌라 투자 전략을 알아봤습니다. 무료 세미나 통해서 또 항상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계시는데 이번에는 빌라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기대해도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매주 세미나는 그 부동산 대체크를 잘 하기 위한 기초 체력을 다지고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 안목을 키우는 그런 시간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준비된 자만이 성공할 수 있는 재테크 분야이고요. 열심히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만 성공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번 주 세미나는 금요일 1시에 시작을 할 거고요. 방송에서 다 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할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있었던 부동산 정책, 정보, 그다음에 수익형 부동산 투자 요령, 그다음에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 안내 등 개인적인 질의응답 그리고 상담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네, 빌라 투자 잘만 하면 돈 된다고 전해라. 오늘의 부동산 가이드톡에서 함께하셨습니다.